전직 정비소가 전부 폭소로 떠들썩해졌습니다. 억만장자가 15세의 한국인 인턴 소년을 앞으로 불러 모은 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페라리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 1962년식 페라리를 움직이게 만들면 $100만 줄게. 아무도 그 작고 어린 손으로 수년 동안 최고의 전문가들이 살릴 수 없었던 자동차를 되살릴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비디오 게임에 빠진 소년이 기계 정비의 대가들과 맞서게 된 겁니다. 민주는 주위 사람들의 조롱 섞인 눈빛을 느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장이 속삭이듯 말했죠. 게임이나 하던 애로 돌아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학교 동급생들이 잠든 사이 민주는 밤마다 공학 매뉴얼을 공부하며 각 부품, 각 연결고리를 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 48시간 만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던 한국 소년은 바로 눈앞의 엔진과 맞섰습니다. 다음 날 벌어진 일은 웃음을 멈추게 했을 뿐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과 미국 내 이민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 8만 명 구독을 도와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를 응원하고 한 편도 놓치지 마세요. 공작실의 무거운 침묵이 갑자기 깨졌다. 백만장자 사장 에릭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금속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다. 그의 손가락이 작업장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수년간 잊혀진 차에 먼지를 뒤집어 쓴 1962년식 페라리가 죽은 금속 덩어리처럼 놓여 있었다. 그 차의 빛바랜 붉은색은 세월의 흔적으로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이 페라리를 다시 달리게 만들면 $100만 주겠다. 에릭이 도전적으로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가능한 임무를 제시한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주변에 모인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비웃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의 눈빛에는 또 이 얘기냐는 지친 체념이 서려 있었다. 그 오래된 유물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에릭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령과도 같았고 회사의 베테랑 정비사들조차 무릎 꿇게 만든 악몽 같은 도전이었다. 페라리의 흐릿한 윤곽선은 마치 에릭의 아버지가 불가능하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군중 뒤에서 홀로 진지함을 유지하는 얼굴이 있었다. 15살의 한국인 인턴 민준의 까만 눈동자가 페라리를 향해 빛났다. 그의 작은 체구는 거대한 미국인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더욱 왜소해 보였지만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민준이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을 때 모든 시선이 놀라움과 의심을 담아 그에게 쏠렸다. 제가 하겠습니다. 세 단어였지만 그의 한국식 억양이 신뢰를 가로질러 울렸다. 수석 엔지니어 데이비드의 얼굴에 조소가 번졌다. 그의 주름진 입가가 경멸로 일그러졌다. 비디오 게임이나 하는 꼬마가 우리 전문가들도 못 고친 걸 고치겠다고? 그가 비웃었다. 네가 실제 렌치를 잡아본 적은 있니, 소년? 다른 엔지니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민준의 귓가를 때리는 채찍과 같았다. 하지만 민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수없이 많은 조롱의 웃음소리를 견뎌왔다. 한국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도 에릭의 눈이 좁아졌다. 그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지면서 청년의 눈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갈망, 증명하고자 하는 불타는 욕구,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였다. 이틀이 있다. 에릭이 무거운 차고 열쇠를 던지며 선언했다. 민준은 공중에서 그것을 날렵하게 잡았다. 열쇠의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기회의 무게였다. 민준은 페라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각 발걸음마다 다른 사람들의 의심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들의 시선이 그의 등을 파고들었다. 그들에게 그는 그저 실제 엔진을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외국인 소년일 뿐이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다른 10대들이 재미로 게임을 하는 동안 민준은 밤새 가상으로 엔진을 분해하고 영문 매뉴얼을 한국어 사전과 함께 암기하고 각 구성 요소를 집착적으로 연구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날을 간절히 꿈꿔왔다는 것이다. 민준은 두꺼운 먼지층이 쌓인 보닛 위를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회색 먼지 아래에서 바랜 붉은색이 드러났다. 금속의 흐릿한 반사에서 그는 자신의 지친 얼굴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건설할 수 있는 미래도 보았다. 가족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래를, 부산의 좁은 아파트에서 벗어나 존엄을 되찾을 미래를. 넌 못할 거야. 데이비드가 지나가며 독서를 속삭였다. 그의 숨결에서 커피와 의심의 냄새가 났다.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고치도록 타고난 사람이 있고 그저 꿈만 꾸도록 태어난 사람이 있지. 내 비디오 게임으로 돌아가.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무겁게 보닛을 열었다. 녹슨 경첩이 아파하는 듯 비명을 질렀다. 보닛 아래에는 아무도 풀지 못했던 복잡한 금속 미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두려움과 흥분으로 떨렸지만 그의 눈은 흔들림 없는 결단력으로 빛났다. 전통과 혁신 사이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한쪽에는 오래된 방식과 고정관념, 다른 쪽에는 새로운 관점과 타협하지 않는 결단력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두뇌와 손이 그를 의심하는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지 테스트받게 될 것이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자동차 수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존재 가치에 대한 증명이었다. 그의 미래, 그의 가족의 미래,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모든 것이 이 도전의 결과에 달려 있었다. 에릭이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속삭였다. 내 아버지는 그 누구도 이 차를 고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 그의 눈에서 도전과 약간의 희망이 깜박였다. 증명해봐, 소년. 민준이 페라리의 보닛을 들여다보는 동안 그의 마음은 불현듯 4년 전 부산의 기억으로 돌아갔다. 그의 집은 작았지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현관문 앞에는 항상 정갈하게 놓인 새 켤레의 낡은 신발이 있었다. 아버지의 검은 작업화, 어머니의 오래된 슬리퍼, 그리고 민준의 반쯤 찢어진 운동화. 조선소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항상 저녁 늦게 돌아왔다. 등은 노동으로 굽어있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다. 민준은 한 번도 아버지가 불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대신 아버지는 항상 미소 지으며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준은 아버지의 눈 아래 늘어가는 다크서클과 점점 깊어지는 이마의 주름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학생들의 교복을 수선했다. 희미한 전구 아래에서 바늘과 실을 들고 지친 눈으로도 완벽한 솜씨를 보여주었다. 가끔 민준은 어머니가 허리를 펴며 살짝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민준이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면 어머니는 항상 괜찮아.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라고 말했다. 돈은 항상 부족했지만 규율과 사랑은 넘쳐났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자보다 더 풍요롭다고 말씀하셨다. 어린 민준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슴 깊이 새겼다. 민준이 7살 때 다른 아이들이 최신 장난감을 받을 때 그는 중고 컴퓨터를 선물 받았다. 그것은 호화로운 선물이 아니었다. 삼촌이 회사에서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 고쳐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낡은 기계는 민준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창문이 되었다. 첫날 밤 민준은 그 컴퓨터 앞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앉았다. 화면이 켜지자 파란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게임을 했지만 곧 그는 인터넷의 깊은 바다로 빠져들었다. 다른 아이들이 잠든 시간, 민준은 깨어 있었다. 기계공학 튜토리얼을 탐욕스럽게 흡수하고 엔진의 작동 원리를 공부하고 외국 자동차 매뉴얼을 번역기를 통해 읽어나갔다. 학교에서 민준은 여전히 조용한 아이였다.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축구를 할 때 그는 구석에 앉아 엔진 도면을 그렸다. 이로 인해 동급생들의 조롱을 받았다. 봐, 종이 기계공이다. 그들은 민준의 세심한 그림을 찢으며 비웃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절대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더 정교한 도면을 그렸다. 어머니는 민준의 열정을 알아차렸다. 몇 개월 동안 소중히 모은 돈으로 그녀는 민준에게 기본 자동차 매뉴얼을 사주었다. 조용히 배우고 행동으로 보여라. 어머니는 오래된 한국 속담을 인용하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는 터치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다. 민준의 헌신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힘든 노동으로 너무 일찍 늙어가는 부모님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너무 피곤해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든 것을 보았을 때 민준은 가족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미국 회사의 인턴십 기회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민준은 즉시 지원했다. 선발 과정은 많은 대학생들도 갖추지 못한 지식을 요구했지만 민준은 밤낮으로 공부했다. 그는 밤을 낮으로 바꿔가며 공부했고 때로는 책상에서 잠들기도 했다. 합격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자랑스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옷장에서 평생 모은 저축을 꺼냈다.
겨우 비행기표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어머니는 민준이 고향을 잊지 않도록 여행용 김치를 준비했다. 미국에서는 네가 젊다는 이유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2배로 의심받을 거야. 아버지가 경고했다. 하지만 우리 역사는 극복의 역사야. 도전이 불가능해 보일 때 그것을 기억해라. 민주는 페라리 엔진을 바라보며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의 가족이 이곳에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생각하면서 새벽빛이 차고의 작은 창문을 통해 새우며 들었다. 민주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사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단 3시간 정도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얇은 담요 하나를 덮고 웅크린 채로 보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뇌는 쉬지 않고 작동했다. 페라리를 고치기 위한 방법론, 접근법, 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끊임없이 분석했다. 민주는 작은 배낭에서 꺼낸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차가운 물이 그의 피로를 일시적으로 씻어냈다. 그는 부모님의 얼굴, 그들의 희생, 그리고 이 기회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떠올렸다. 그 생각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1962년식 페라리 250 GT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이탈리아의 걸작이었다. 그 VE 엔진은 새 것일 때도 까다로웠다. 수십 년의 방치 끝에 그것은 이제 완전히 포기된 것처럼 보였다. 민주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래된 휴대폰으로 각 부품을 세심하게 사진 촬영했다. 분해하기 전에 모든 것을 기록해 그는 한국어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가 시계를 수리할 때 가르쳐 주신 습관이었다. 그가 카뷰레터를 분해하기 시작했을 때 데이비드가 커피잔을 든 채 문간에 나타났다. 포기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보여줄 사진이라도 찍는 거야? 데이비드가 비웃었다. 민주는 그 조롱을 무시하고 작업에 집중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간과한 것을 발견했다. 조인트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균열이었지만 엔진 작동에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전고가 되자 바닥은 정확한 패턴으로 정리된 부품들로 뒤덮였다. 그 패턴은 민준에게만 의미가 있었다. 그는 점심시간도 건너뛰고 오직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만 마셨다. 몇몇 젊은 엔지니어들이 지나갔다. 그중 한 명, 제이슨이 멈춰서서 지켜보았다. 이렇게 부품을 분류하는 사람은 처음 봐. 그가 진심으로 흥미를 보이며 말했다. 민주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한국 전통 시스템이에요. 오행을 상징해요. 관련된 고장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기 쉽게 해줍니다. 제이슨은 눈썹을 들어올렸다. 그는 민준의 방법론뿐만 아니라 그 소년의 깊은 이론적 지식에도 놀랐다. 에릭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들렀을 때 그는 민준이 기름때로 뒤덮인 채 녹이 젊은 피부를 약간 베인 손가락으로 작업하는 것을 발견했다. 소년은 점화 시스템을 해독하는 데 몰두해 사장의 존재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에릭이 회의적이면서도 약간의 존경심이 담긴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저녁이 되자 모두가 떠났다. 하지만 민주는 남았다. 오직 희미한 전구 하나의 빛만이 그를 비추었다. 그는 디지털 매뉴얼과 실제 엔진을 비교하며 다른 누구도 풀지 못한 비밀을 해독하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갔다. 민준의 위장은 허기로 울부짖었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이 참은 고통, 동급생들의 조롱, 데이비드의 의심 어린 눈빛을 기억했다. 각각의 기억이 그의 결심을 강화했다. 갑자기 그는 중요한 발견을 했다. 엔진의 타이밍 체인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이것은 매뉴얼에도 나오지 않은 문제였다. 민주는 흥분으로 떨리는 손으로 작은 펜라이트를 들고 더 자세히 조사했다. 여기 있었군. 그가 속삭였다. 그의 눈이 흥분으로 빛났다. 수십 명의 경험 많은 정비사들이 놓친 것을 그가 발견한 것이다. 그때 깊은 피로가 그를 덮쳤다. 민주는 갑자기 얼마나 지쳤는지 깨달았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민주는 작은 라디오를 켰다. 그것은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사치품이었다. 한국 대중음악의 부드러운 선율이 차고를 채웠다. 그 익숙한 소리가 그에게 고향의 위안을 주었다. 노래를 들으며 민주는 새로운 결심으로 작업을 계속했다. 각 부품을 청소하고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리했다. 그의 손가락은 이제 자동 조종 장치처럼 움직였다. 몸은 지쳤지만 그의 정신은 또렷했다. 창문 밖으로 달이 높이 떠올랐다. 첫째 날이 지나고 있었다.
민준에게는 이제 단 하루만 남았다.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조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았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과제가 이제 어렵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로 보였다. 그는 손을 엔진 블록 위에 올려놓고 마치 환자의 맥박을 확인하는 의사처럼 느꼈다. 내일, 그가 약속했다. 내일 너는 다시 숨 쉴 거야. 깊은 밤, 작업장은 민준의 숨소리와 금속 부품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의 손가락은 엔진 블록과 씨름하느라 이미 상처 투성이가 되었고 극도의 피로로 떨리고 있었다. 잠시 눈을 감자 그는 부산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갔다. 9살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과학 시간, 민준이 공손하게 선생님의 내연기관에 관한 설명을 바로잡았을 때의 일이었다.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고 반 전체가 숨을 죽였다. 네가 그렇게 많이 안다면 왜 너희 가족은 교복값도 제대로 낼 수 없는 거니? 선생님이 비웃었다. 교실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날 밤 아버지는 민준이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빈 위로의 말 대신 그를 데리고 부산항으로 갔다. 저 거대한 화물선의 엔진 보이니? 그건 모두가 과소평가했던 한국인이 설계한 거야. 우리 손은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 두뇌는 한계가 없단다. 금속 부품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민준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가 만든 임시 도구가 부러진 것이다. 그는 특수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것들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마치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데이비드가 문간에 나타났다. 내 특별 공구 상자를 가지러 왔어. 그가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정확히 민준에게 필수적인 도구들을 꺼내가기 시작했다. 그 토크 렌치가 필요합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요청했다. 안 됐구나. 개인 소유물이야. 데이비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한국에선 모든 걸 공유할지 모르지만 여기선 개인 재산을 존중한다고. 그 말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마치 그의 나라, 그의 문화가 열등하다고 암시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다시 혼자가 된 민준은 문제를 직시했다. 밸브를 조정하기 위해선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필요했다. 적절한 도구 없이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할아버지가 불국사 절을 지을 때 못 없이 오직 완벽한 이음새만으로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 정확함은 도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마음에서 온다. 새로운 결심으로 민준은 버려진 재료들을 이용해 측정 장치를 즉석에서 만들어냈다. 그가 물리학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원리들을 적용한 것이다. 그의 손은 아팠고 위장은 굶주림으로 울부짖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는 점점 더 멀어져 보이지만 여전히 가능한 목표에 집중했다. 새벽 3시, 민준은 마침내 주요 밸브 조정을 완료했다. 그의 즉석 도구는 놀랍도록 효과적이었다. 그는 잠시 자부심을 느꼈지만 곧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 연료 시스템에 심각한 부식이 있었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수리가 필요했다. 피로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손이 더 심하게 떨렸다. 민준은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5분만 그가 자신에게 약속했다. 그 순간 과거의 목소리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학교 친구들의 비웃음, 선생님의 무시, 심지어 미국에 오기 전 영어 강사의 너 같은 아이는 해외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라는 말까지. 그 목소리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한국인의 정신은 진정한 패배를 모른다. 단지 전략을 위한 휴식일 뿐이지. 그녀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민준은 일어나 작업장 구석의 작은 싱크대에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그의 피로를 일부 씻어냈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엔진을 바라보았다. 데이비드가 연료 시스템의 특이점에 대해 맞았지만 그것은 퍼즐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곳에는 더 큰 무언가가 있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해결책, 이론과 즉흥을 결합한 접근법. 민준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앞길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 실패의 두려움에 가려지지 않았다. 그의 눈에 결단력이 다시 불타올랐다.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알겠어. 그가 엔진을 향해 속삭였다.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배웠어. 불가능해. 민준은 작업장 바닥에 지친 채로 앉으며 중걸거렸다.
연료 시스템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제대로 잠들지 못한 채 36시간이 지났고 엔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부품들은 깨끗이 정리되고 재배치되었지만 핵심적인 무언가가 그의 이해를 벗어나고 있었다.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다. 어떻게 지내니? 잘 먹고 있니? 그녀의 따뜻한 글자들이 화면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답장하지 않았다. 어떻게 자신이 실패 직전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가족의 기대, 그들의 희생에 대한 무게가 육체적 피로보다 더 그를 짓눌렀다. 포기하나?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텅 빈 차고에 울려 퍼졌다. 수석 엔지니어가 문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따뜻한 커피가 민준의 차갑고 손대지 않은 차와 대비되었다. 아닙니다. 재평가 중이에요.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데이비드가 다가와 작업을 살펴보았다. 잠시 그의 얼굴에 자기도 모르게 존경심이 스쳐 지나갔다가 다시 굳어졌다. 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엄격한지 알아. 재능이 공적으로 오인되는 것을 보는 게 싫어서야. 내 아들은 5살 때부터 정비소에서 자랐어. 그 손은 기름 냄새를 평생 알고 있지. 너는 비디오 게임이나 하고 책이나 읽으면서. 민주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데이비드의 눈 뒤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적대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페라리를 고치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낯선 아시아 소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당신 의견 존중합니다만 동의하지 않아요. 지식과 실전이 다른 방식으로 습득될 수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침묵이 그들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데이비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점화 시스템이 잘못됐어. 이 특정 모델은 문서화되지 않은 특이점이 있지. 그 정보는 귀중했다. 하지만 민주는 진짜 메시지를 이해했다. 데이비드는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을 시험하고 있었다. 데이비드가 떠난 후 민주는 다시 엔진을 응시했다. 왜 엔지니어가 그 힌트를 공유했을까? 함정일까? 아니면 은밀한 인정일까? 스스로를 의심하며 그는 피로가 자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눈을 감고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한국인의 마음은 진정한 패배를 모른다. 단지 전략을 위한 휴식일 뿐이지. 그 순간 민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그것은 마치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이 외세의 침략, 가난, 그리고 무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그 정신이 그의 안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그의 조상들이 불가능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그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는 일어나 작업장 구석의 싱크대에서 얼굴을 씻었다. 찬물이 그의 피로를 씻어내렸다.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엔진을 바라보았다. 점화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데이비드가 특이점에 대해 맞았지만 거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해결책, 이론과 즉흥을 결합한 접근법이 있었다. 민준의 손이 떨림을 멈췄다. 앞길이 분명해졌다. 더 이상 실패의 두려움에 가려지지 않았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제 알겠어. 그가 자신에게 말했다. 단지 차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야.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 순간 문제의 해결책이 마치 물속에서 떠오르는 거품처럼 그의 마음속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엔진의 영혼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서양의 정밀함과 동양의 적응력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민주는 작은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메모를 시작했다. 그의 눈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빛났다. 데이비드의 힌트는 그에게 필요했던 정확히 그것이었다. 직접적인 답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자극제였다. 내일, 그가 속삭였다. 내일,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둘째 날 새벽, 민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바닥에 정리된 부품들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미국인처럼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상된 부품에 대한 직접적인 대체품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한국인처럼 생각해 그가 자신에게 속삭였다. 전쟁 이후 자원이 제한된 그의 조국에서는 원래 부품을 구할 수 없을 때 적응하고 즉흥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기억했다. 페라리의 디스트리뷰터는 심하게 부식되어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 교체는 불가능했다. 1962년식 페라리 부품은 극히 희귀하고 비쌌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부산 남포동의 기술자들이 현대 부품을 오래된 차량에 적응시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떠올렸다. 똑같은 부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같은 기능이 필요한 거지. 민주는 작업장을 뒤져 폐기물 상자에서 다양한 차량의 부품들을 찾아냈다. 강렬한 집중력으로 그는 70년대 머스탱의 디스트리뷰터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시스템과 작동하도록 세심하게 재조정했다. 민준의 손은 이제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그의 눈은 피로했지만 예리했다. 그는 이 방법이 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혁신의 진정한 정신은 자원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제약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제이슨이 나타났다. 젊은 엔지니어는 일찍 출근했고 민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왔다. 뭐 하는 거야? 그건 절대 작동하지 않을 거야. 그가 이질적인 개조를 보고 외쳤다. 민준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엔지니어링이 완벽한 부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호기심에 찬 제이슨은 지켜보기로 했다. 서서히 다른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민준의 혁신적인 접근법에 이끌렸다. 민준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적응형 엔지니어링에 대한 실질적인 수업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필요해서 태어난 한국의 전문 분야였다. 데이비드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연구된 중립적 표정을 유지했다. 민준이 마침내 수정된 디스트리뷰터를 엔진에 설치했을 때 베테랑 엔지니어가 다가왔다. 이건 모든 보건 프로토콜을 위반하는 거야. 그가 엄격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전문적인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민준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모든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원래 상태 콘테스트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차를 작동시키려는 겁니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뚜렷했지만 그 성격이 바뀌었다. 더 이상 경멸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철학 간의 충돌, 전통과 혁신 사이의 논쟁이었다. 그것은 국적과 세대를 초월한 대화였다. 작업이 계속되면서 민준은 페라리의 다른 시스템들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손상된 냉각 시스템에는 한국 어선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적용했다. 연료 라인에는 서울의 도시버스에서 영감을 얻은 해결책을 개발했다. 민준의 접근법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단순히 고치는 것을 넘어 개선하고 있었다. 각 시스템은 더 효율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날 오후 에릭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민준의 작업을 지켜보았고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의 표정을 지었다. 이게 정말 작동할까? 그가 물었다. 민준은 머스탱 디스트리뷰터를 마지막으로 조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동할 겁니다. 다르게 작동하겠지만 그래도 작동할 겁니다. 에릭의 눈에서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손에 묻은 기름때, 그의 충혈된 눈, 그리고 그의 지친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소년의 눈에서 빛나는 확신을 보았다. 내 아버지는 이 차를 무척 사랑하셨어. 에릭이 갑자기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마지막으로 이 엔진 소리를 들은 지 15년이 넘었어.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는 이 도전이 단순한 기계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것은 기억, 유산, 그리고 존경에 관한 것이었다. 내일 다시 그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민준이 약속했다. 그의 말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다. 둘째 날에 해가 저물어갈 때 민준은 마침내 엔진을 재조립했다. 그의 몸은 휴식을 갈망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카탈로그화했다. 토크, 간격, 조정. 작업장은 이제 그의 일부가 되었고 각 도구는 그의 손가락의 연장선 같았다. 민준의 도전에 대한 소식이 회사 전체에 퍼졌다. 엔지니어들과 행정직원들이 우연히 차고를 지나갔다. 그들은 외국인 소년의 실패를 목격하고 싶었다. 민준은 그 시선들을 느꼈고 속삭임을 들었지만 작업에 집중했다. 해질녘 에릭이 나타났다. 기한은 내일 아침 9시야. 그가 상기시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적임과 억제된 희망이 섞여 있었다. 민준은 눈을 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외과 의사가 봉합을 검사하는 것처럼 각 전기 연결을 확인했다. 모두가 떠나자 절대적인 고요함이 차고를 감쌌다. 도구가 가끔 짤랑거리는 소리와 민준의 집중된 호흡만이 침묵을 채웠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었다. 민준은 배터리를 연결하고 운전석에 앉았다. 점화키를 만지는 그의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첫 번째 시도는 약한 클릭 소리만 내었다.
두 번째는 괴로운 금속성 신음소리를 냈다. 제발, 그는 한국어로 속삭였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보여줘. 세 번째 시도에서 완전한 침묵. 엔진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민주는 절망의 물결을 느꼈다. 그의 이해를 벗어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는 차에서 내려 다시 보닛을 열었다. 각 연결, 각 조정을 정신적으로 재검토했다. 연료 시스템을 다시 확인하던 중 그는 미묘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라인에 갇힌 작은 공기 방울. 민주는 어부 삼촌이 보트 엔진에 사용하던 기술을 떠올렸다. 공기 방울을 제거하기 위한 음압 기술. 그는 주변 재료로 빠르게 시스템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그 기술을 적용했다. 이 순간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더 이상 의심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문제와 해결책만이 있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이 가르쳐온 균형과 조화의 원칙이 그의 손가락을 통해 흐르는 것 같았다. 민주는 운전석으로 돌아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키를 다시 한번 돌렸다. 주저하는 운걸거림이 나오고 금속성 기침 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는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으로 가속 페달을 조정했다. 마치 차가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격려의 말을 속삭였다. 갑자기 윌리 엔진이 강력한 포효와 함께 깨어났다. 그 소리는 차고의 벽을 울리며 퍼져나갔다. 민주는 순수한 한국식 기쁨의 외침을 내질렀다. 짜잔! 그의 얼굴에는 탈진과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소리는 아름다웠다. 완벽한 기계의 소리, 모든 실린더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작동하는 소리.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 엔진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인내, 그리고 가능성의 교향곡이었다. 민주는 페달을 조금씩 밟았다. 엔진은 그의 터치에 반응했다. RPM이 올라가자 소리가 더 부드러워지고 더 강력해졌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맹수가 긴 잠에서 깨어나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느끼는 것과 같았다. 다음 1시간 동안 민주는 다양한 RPM에서 엔진을 테스트했다. 온도계를 지켜보고 오일 압력을 확인하고 모든 게이지를 관찰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의 비전통적인 해결책이 작동했을 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더 잘 작동했다. 새벽 2시, 민주는 마침내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그의 다리는 너무 지쳐서 거의 그를 지탱하지 못했다. 그는 차고 구석의 낡은 소파에 쓰러져 깊은 만족감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공구 상자 위에 놓인 깜박이는 형광등 아래에서 민주는 3단어를 담은 쪽지를 적었다. 해냈습니다. 민준 그리고는 소파에 다시 누웠다. 그는 자신이 단지 자동차를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했다. 잠이 그를 덮치기 전 민준의 마지막 생각은 어머니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손, 그리고 그녀가 항상 말했던 것.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 전부를 다해라.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 태양이 막 떠오를 때 데이비드가 차고에 들어섰다. 그는 페라리의 운전석에서 잠든 민준을 발견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준은 즉시 깨어났다. 오랜 규율적 공부가 그의 잠을 가볍게 만들었다. 베테랑 엔지니어는 노출된 엔진을 바라보며 비판적으로 작업을 분석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전문적인 관심으로 움직였다. 이게 정말 작동할 거라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이전의 적대감은 사라졌다. 민주는 거의 잠을 자지 않은 후 모든 근육이 항의하는 것을 느끼며 눈을 비볐다. 이미 작동했어요, 어젯밤에. 데이비드는 팔짱을 끼웠다. 엔진을 한번 작동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부하 상태에서 다양한 RPM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과열되지 않아야 해.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추가 조정을 했어요. 엔지니어의 얼굴에 놀라움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엔진을 작동시켰는데도 계속 작업했다고? 한국에서는 탁월함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대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민준이 하품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데이비드는 엔진에 다가가 자세히 검사했다. 그의 표정이 점차 회의적에서 호기심으로 마침내 마지못한 존경으로 바뀌었다. 그는 디스트리뷰터 변형을 만져보며 견고함을 확인했다. 이건 관습적이지 않군.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하지만 기능적입니다. 민준이 덧붙였다. 다른 엔지니어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차 주변에 호기심 어린 반원을 형성했다. 민주는 그들의 평가적인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일부는 그의 실패를 기대하고 다른 일부는 진정으로 호기심을 가졌다. 에릭은 정확히 아침 9시에 회사 임원들과 함께 도착했다. 민준이 차에 탔을 때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그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단지 상금의 가능성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의 검증 때문이었다. 그는 키를 돌렸다. 엔진이 2번 기침했고 회의론자들의 얼굴에 미리 준비된 미소가 떠올랐다. 민주는 공기연료 혼합물을 섬세하게 조정하고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V2 엔진이 강력한 포효와 함께 살아났고 이후 완벽하고 일정하며 거의 음악적인 울림으로 안정되었다. 에릭의 얼굴이 순수한 감정으로 변했다. 기술적 테스트를 위해 지명된 데이비드는 진단 장비를 들고 다가왔다. 그의 전문적인 시선도 커져가는 감탄을 숨길 수 없었다. 미세 조정을 마무리하자 데이비드가 갑자기 선언했다. 그는 민준에게 렌치를 건넸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인정의 상징이었다. 함께 하겠나? 주변의 엔지니어들은 눈을 크게 떴다. 데이비드가 누군가를 자신의 절차에 초대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다음 시간 동안 민준과 데이비드는 함께 작업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들은 리듬을 찾았다. 노련한 장인과 직관적인 혁신가, 서양의 정밀함과 동양의 적응력, 그들의 대화는 점차 기술적인 반대에서 상호교환과 존중으로 바뀌었다. 에릭은 경외심을 담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걸 보셨을 텐데 그가 속삭였다. 최종 테스트 시간이 되자 모두가 뒤로 물러섰다. 데이비드는 운전석에 앉았고 민주는 조수석에 앉았다. 두 엔지니어가 눈을 마주쳤고 순간적인 이해가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엔진이 시동되자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적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열정과 끈기의 증거였다. 그것은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는 소리였다. 데이비드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다 젊은이. 한국에 너 같은 엔지니어가 더 있나? 민준은 미소 지었다. 많이 있습니다. 단지 기회가 필요할 뿐이죠. 작업장 밖에서 햇빛이 더 밝아졌다. 새로운 날이었다. 그리고 민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데이비드가 꼼꼼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안 작업장에 경건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는 진단기기를 연결하고 온도, 압력, 회전수를 점검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공격성을 잃고 전문적인 집중력으로 대체되었다. 부하 상태에서 테스트해보자. 그가 마침내 선언하며 모두에게 물러서라는 손짓을 했다. 민주는 차 옆에 남았다. 지쳤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것이 결정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많은 엔진들이 공회전에서는 작동하지만 실제 부하에서는 실패한다. 데이비드가 운전석에 앉아 점진적으로 가속했다. 엔진은 완벽하게 반응했고 각 회전은 이전보다 더 부드러웠다. 4000rpm에 도달했을 때 베테랑의 얼굴에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단순히 완벽했다. 오직 진정한 엔지니어만이 완전히 감상할 수 있는 기계적 교향곡이었다. 에릭이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감추지 못한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운전하실 때 나던 소리와 정확히 같아. 그가 경외심을 담아 보닛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30분간의 집중적인 테스트 후 데이비드는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민준을 오랫동안 바라본 후 선언했다. 기술적으로 그는 해냈어. 엔진은 완벽하게 작동해 많은 새 차들보다 더 잘 작동하고 군중이 자발적인 박수를 터뜨렸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민준을 둘러싸고 기술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그의 작업을 지켜봤던 제이슨은 특히 감명받은 듯했다. 어떻게 이게 작동할 줄 알았어? 그 디스트리뷰터 개조는 어떤 매뉴얼에도 나오지 않잖아. 민준은 피곤하게 미소 지었다. 몰랐어요. 원리를 이해하고 개념을 신뢰했을 뿐이죠. 한국에서는 적응 없는 이론은 방향타 없는 배와 같다고 배웁니다. 에릭이 모두에게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가 민준에게 다가와 새로운 시선으로 젊은이를 살펴보았다. 이제 그는 단순한 외국인 인턴이 아니라 불가능을 이룬 사람을 보고 있었다. 너는 단지 차를 고친 게 아니야. 그가 마침내 말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일부를 되살려냈어. 데이비드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모순된 감정의 가면이었다.
그의 아들은 이 소년에게 자리를 내주었지만 이제 그는 왜 그런지 이해했다. 민준의 재능은 공식적인 훈련을 초월한 것이었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었고 비범한 헌신으로 다듬어진 것이었다. 축하해. 데이비드가 마침내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내 가치를 증명했어. 민준은 악수를 받아들였다. 그는 그 자랑스러운 엔지니어에게 이 말이 얼마나 큰 감정적 비용을 치르게 했는지 이해했다. 그날 오후 민준은 혼자 페라리 엔진 옆에 앉아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러 갔지만 그는 잠시 혼자 있고 싶었다. 그는 엔진의 따뜻한 금속을 만졌다. 아직도 일의 열기가 남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네. 그가 엔진에게 말했다. 너도 포기당했었지. 너무 어렵다고, 너무 까다롭다고, 너무 고집스럽다고. 하지만 단지 너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받기를 원했을 뿐이야. 민주는 자신이 단지 기계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여정, 항상 과소평가되고 의심받고 무시당했던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작업장 문이 열리고 에릭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네가 우리 회사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싶어. 민주는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피로로 떨렸지만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다. 당신의 아버지의 차를 고친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에릭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영광은 우리 쪽이야.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줘서 어떤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그 말이 민준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다. 그것은 단지 엔진 수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세계 사이의 다리를 놓는 것이었다. 회의실은 에릭이 민준과 주요 임원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조용했다. 기름때 묻고 지친 한국 소녀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 사이에서 어색해 보였다. 그의 옷은 주름지고 작업복은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우리는 논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에릭이 속삭임을 침묵시키며 선언했다. 우리는 약속의 이행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고 공식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민준 박에게 주는 $100만 수표입니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퍼졌다. 몇몇 임원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립된 위계 질서에 도전하는 가치 선언이었다. 민준은 손에 든 수표를 바라보며 그 순간을 완전히 처리할 수 없었다. 그는 부모님 부산의 작은 아파트, 어머니가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교복을 수선하며 보낸 밤들을 생각했다. 아마도 우리가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이사가 제안했다. 결국 그는 회사 자원을 사용했으니까요. 그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에릭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비범한 것으로 변화시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회의에 특별 초청된 데이비드가 예상치 못하게 발언했다. 기술 감독으로서 박 씨의 작업이 기대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크게 초과했음을 확인합니다. 그의 비전통적인 방법은 우리의 표준 절차가 결코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엄격함으로 유명한 베테랑의 말이 남아있는 모든 논쟁을 잠재웠다. 에릭은 미소 지으며 민준에게 돌아섰다. 당신은 단지 상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경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민준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부탁을 해도 될까요? 뭐든지 말해보세요. 페라리를 운전해보고 싶습니다. 소유권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제 작업의 결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에릭은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요청의 단순함에 감동받았다. 모두가 주차장으로 따라 나갔다. 페라리는 태양 아래 빛났다. 회의 동안 청소팀이 광택을 낸 붉은색이 생생하게 빛났다. 민주는 운전석에 앉아 이탈리아 가죽을 손가락으로 느꼈다. 키를 돌렸을 때 엔진은 마치 자신의 구원자를 알아본 것처럼 즉시 반응했다. 경외심을 담아 그는 차량을 복합단지 주변으로 운전했다. 각 부드러운 커브는 그의 지식과 노력의 검증이었다. 그의 지친 얼굴에는 순수한 성취감의 미소가 있었다. 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극복에 대한 것이었다. 민준이 페라리를 다시 주차장에 세울 때 그는 에릭이 사무실 창에서 지켜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노년의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과 유산의 연결이었다. 민준은 이 $100만 단순한 돈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의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단이었다. 그것은 부모님의 등에서 짐을 내려놓을 방법이었다. 그것은 그의 미래를 확보할 기회였다. 하지만 민주는 또한 다른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무언가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것. 그는 존경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는 문화적 선입견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데이비드가 주차장에서 그에게 다가왔다. 늙은 엔지니어의 얼굴은 더 이상 심판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료의 얼굴이었다. 자네는 단지 차를 고친 게 아니야. 데이비드가 말했다. 자네는 모든 사람에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가르쳤어. 이 회사에 필요한 교훈이지.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특별히 스마트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포기할 선택권이 없었을 뿐입니다. 데이비드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엔지니어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민주는 열쇠를 에릭에게 반환하며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1,000,000 수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의 현실이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소식은 휘발유에 불이 붙은 것처럼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회사 내에서, 그 다음에는 지역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마침내 전문 출판물에 도달했다. 15세 한국인 천재, 회복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클래식 페라리를 부활시키다. 헤드라인은 다양했지만 감탄은 변함없었다. 다음 결정을 내릴 동안 임시로 소박한 호텔에 머물고 있던 민주는 국제 전화를 받고 놀랐다. 미국에 온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그의 모국어가 전화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박 씨? 저는 페라리 역사 유산부 디렉터 마테오 빈첸조입니다. 젊은이는 거의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페라리, 이탈리아 본사 자체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대화는 짧지만 영향력이 있었다. 이탈리아 회사는 그의 업적에 대해 알게 되었고 결과뿐만 아니라 데이비드가 상세한 기술 보고서에 문서화한 혁신적인 접근법에도 감명받았다. 사흘 후 민주는 이탈리아 임원들과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격식 있고 조심스러운 영어로 그는 자신의 방법론 디스트리뷰터 적응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설명했다. 선생은 여러 클래식 복원 프로토콜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탈리아인 중 한 명이 물었다. 그의 어조는 비난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았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제 목표는 순수주의적 역사가 아닌 기능성이었습니다. 목표가 박물관용 복원이었다면 다르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응답의 성숙함에 감명받은 시선을 교환했다. 회의 끝에 그들은 놀라운 제안을 했다. 그들은 민준이 혁신과 전통에 관한 글로벌 캠페인의 얼굴이 되기를 원했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관점을 통해 유산을 존중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세계 어느 공학대학에서든 그의 학업을 완전히 지원하고 졸업 후 페라리 개발팀에서 보장된 자리를 제공했다. 그날 밤 민주는 부모님에게 전화했다. 소식을 전하는 동안 그는 어머니의 억제된 흐느낌과 아버지의 감동적인 침묵을 들었다. 우리는 항상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마침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어릴 때부터 내 손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단다. 민주는 지난 며칠간의 집중적인 작업으로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 입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기대를 뛰어넘고 가능성을 다시 쓴 한국인의 손.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한국 번호였다. 민주는 놀라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준 씨? 저는 서울경제신문의 기자입니다. 페라리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한국에서 진정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다. 영웅이요? 저는 그냥 차를 고쳤을 뿐인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습니다. 기자가 설명했다. 당신은 한국인의 창의력과 끈기를 세계 무대에 보여주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민주는 호텔 창가에 서서 밤에 미국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미래가 불확실한 단순한 인턴이었다. 이제 그는 페라리의 얼굴이 될 예정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지속적인 메시지와 전화, 세계 각지의 뉴스 매체들이 그의 이야기를 원했다. 민주는 장래의 결정을 조심스럽게 내리기 위해 호텔 관리에게 자신의 방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혼자가 되자 그는
호텔 책상에 앉아 손에 수표를 들고 다음 단계를 고민했다. 페라리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완전한 교육과 보장된 미래.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있었다.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는 작은 노트북을 열고 어머니에게 이메일을 썼다. 어머니, 저에게 큰 결정을 내릴 기회가 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가장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몇 시간 후 단순하지만 심오한 답장이 도착했다. 아들아, 항상 기억해라.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선택을 해라. 당신의 손은 기술이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지혜가 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다음 날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는 단순히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여정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100만 수표는 여전히 호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민준은 그것을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이상한 물체처럼 바라보았다. 머릿속으로 가능성을 계산했다. 부모님의 몇 년치 임대료, 할머니의 의료 치료비, 여동생의 양질의 교육 비용. 페라리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전액 장학금,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보장된 미래. 하지만 민준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항상 그를 불편하게 했던 성공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임을 알았다. 재능을 발견하고 대기업에 의해 구원받은 이야기. 에릭이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다. 성공적인 테스트 이후 백만장자는 젊은 한국인에게 부성적인 애정을 발전시켰다. 페라리의 제안에 대해 들었어. 그가 유일한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엄청난 기회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에릭은 미소 지으며 망설임을 감지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다. 민준은 수표를 가리켰다. 이 돈의 일부를 첫 몇 년간의 공부 자금으로 사용할 겁니다. 에릭이 눈살을 찌푸렸다. 페라리가 모든 걸 지불할 텐데 왜 가족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거지? 민준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밤의 도시 불빛이 그의 젊은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표정에는 나이보다 훨씬 더 깊은 지혜가 있었다. 부모님은 진정한 독립은 자신의 길을 만드는 데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페라리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저는 항상 외부 도움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요. 에릭은 젊은이를 커져가는 존경심으로 살펴보았다. 알아, 많은 사람들이 내 위치에서 더 쉬운 길을 선택할 거야. 쉬운 길은 거의 올바른 곳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민준은 할머니가 항상 반복하던 한국 속담을 인용하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민준은 페라리 팀과 화상 통화를 했다. 그의 나이에 놀라울 정도로 존중과 단호함으로 그는 자신의 제안을 제시했다. 캠페인의 얼굴이 되는 것과 졸업 후 회사에서의 자리는 수락하지만 자신의 상금 일부를 사용해 대학 첫 몇 년을 자금 조달하겠다는 것이었다. 제가 단지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실력으로 제 자리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이탈리아 임원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 그의 결정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나이든 이사가 논평했다. 이 태도는 우리 브랜드와 연관시키고자 하는 정신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멀리서 발전을 지켜보던 데이비드는 놀라운 메시지를 보냈다. 내 아들이 네가 떠나기 전에 만나고 싶어 해. 네 결단력에서 배울 것이 있을지도. 민준은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고장난 엔진을 고친 승리는 중요했지만 진정한 성취는 인식의 변화에 있었다. 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출신과 문화를 가진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부과된 한계를 거부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다음 날 그는 상금의 절반을 부모님에게 송금했다. 생활 조건을 개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였다. 하지만 그는 교육적 독립성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남겨두었다. 그 결정은 재정적으로는 덜 유리했지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키웠다. 그의 존엄성. 민준은 수표를 들고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이 한 장의 종이가 그의 가족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정말 자랑스러워한 것은 그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조건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방식이었다. 내 방식대로 그가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결단력과 함께 평화가 깃들었다. 5년 후 스탠포드 대학교 강당은 특별 강연을 위해 만석이었다. 적응형 엔지니어링,
전통과 혁신 사이의 다리. 이제 20세가 된 민주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기계공학 석사 과정을 마치기 직전이었다. 그는 다양한 청중들을 바라보며 마이크를 조정했다. 첫 줄에서 에릭이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놀랍게도 데이비드가 앉아 있었다. 이제 은퇴하고 젊은 엔지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멘토가 된 그였다. 세 번째 줄에는 부모님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 특별한 순간을 위한 그들의 첫 해외여행이었다. 제가 5년 전에 그 페라리를 고쳤을 때 민준이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운이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더 복잡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더 흥미롭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공학학교에서 연구되는 그의 비전통적인 즉흥적 방법을 포함한 과정의 이미지가 표시되었다. 제가 한 일은 서양의 문제에 한국적 사고방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전쟁 이후 원래 부품을 기다리거나 매뉴얼을 그대로 따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한을 장애물이 아닌 혁신의 초대로 보는 창의적 적응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민주는 이 접근법이 현재 페라리에서의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다. 그는 교육의 일환으로 여름마다 그곳에서 일했다. 그의 최신 프로젝트, 클래식 페라리 엔진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국제 특허를 받았다. 진정한 혁신은 교차점에서 일어납니다. 문화 간, 학문 분야 간, 전통과 혁명 사이에서. 강연이 끝날 무렵 그는 가장 최근의 결정을 발표했다. 박사 과정을 마친 후 그는 이탈리아 페라리 본사와 부산의 설립을 도운 새로운 자동차 연구센터 사이에서 시간을 나눌 것이다. 유럽의 디자인 우수성과 한국의 혁신적 적응성 사이에 영구적인 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강연 후 무대 뒤에서 민주는 감동한 부모님을 꼭 안았다. 너무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한국어로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에릭이 작은 꾸러미를 들고 다가왔다. 이걸 갖고 싶을 것 같아서. 그가 1962년 페라리의 원래 키를 건네며 말했다. 민주는 경외심을 담아 키를 쥐었다. 차는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나요? 네가 고친 날처럼 말이야. 에릭이 미소 지었다. 일부 것들은 탁월함으로 만들어졌을 때 영원히 지속돼. 데이비드는 나이로 인해 더 느린 걸음으로 다가왔다. 내 아들이 이제 전문 정비소를 운영해. 너의 비전통적인 방법들이 젊은 정비사들의 전체 세대에 영감을 주었어. 민주는 한때 그를 경멸했던 손을 잡았다. 진정한 유산은 결코 단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부모님과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민주는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엔진을 꿈꾸던 소년에서 그는 세계관의 다리가 되었다. 한국의 창의성이 필요에서 태어나고 인내로 단련되고 한계를 초월하는 비전으로 특징 지어진 글로벌 혁신의 미래에 특권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00만 달러는 문을 열었지만 독립성과 존엄성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진정으로 그의 길을 정의했다. 그는 더 이상 과소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필요에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자신의 가장 큰 힘이 단지 개인적인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다니는 문화적 미덕에서 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신의 최고를 정의하는 회복력, 적응성 그리고 혁신적인 비전. 대학 정문을 나서며 민주는 부모님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평생의 노동의 표시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과 평화가 있었다. 네가 페라리를 고쳤을 때 무엇이 가장 어려웠니? 아버지가 문득 물었다.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사람들이 제가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아니요, 아버지. 민준이 미소 지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첫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준에게 그것들은 새로운 가능성에 빛나는 신호였다. 단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영감을 줄 모든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민준의 여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갈 다리들은 앞으로 몇 세대 동안 서로 다른 세계들을 연결할 것이다.